예, 아주 잘생긴 학생이죠. 이번에 연대 붙은 학생인데 우리 나간 자료에 있습니다. 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연대 수시로 붙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시 노수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 수업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인데 그 행정학과 붙었고 그 준비 과정은 이제 편입 준비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제 수시 논술이 10월 달에 있는데 수시를 준비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 준비로도 이제 수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편입에 또 너가 합격생 실적 한 명 더 올려줘라고 해갖고 부탁을 했는데 수시 발표가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해서 그런지 전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편입은 좀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편입도 합격하고도 남는 실력이겠죠, 당연히.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안녕하세요. 저 연대 수시 합격생 전적 때는 이제 권동숙 그 라인이었고 학점은 제가 4점 초반대였습니다. 4점 초반대고 뭐 토익도 900점, 930점 딱 따놓고 편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4월부터 이제 기본 유형 단기 완성에 들어왔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작년 이날에 저희 끝에 앉아서 공개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공은 뭐죠? 전적 때 전공. 전공은 법학과였습니다. 법학이었고 학점이 몇 점이라고 그랬죠? 4.1이요. 그리고 그 공인영어는 토익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30.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학년은 그때 몇 학년이었죠? 그때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적 때가 4학년이었어요? 네. 4학년이었습니까? 그럼 4학년 1학기였습니까? 학사 편입 준비했죠. 제가. 그 4학년이 학사 편입 준비하셨고, 네. 4학년이고, 그러면은, 다 다니셨다는 거죠? 그때 제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학기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고, 이제 졸업할 생각이었죠? 네네. 학사 편입이니까. 네. 그러면 재학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재학했다는 것이고, 학사 편입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동시에 편입 영어도 4월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편입 영어도 조금 이 학생은 그럼 편입 영어도 준비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논술도 준비했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다녔고, 셋 다 하신 거니까. 삼중고를 힘들었네, 그죠? 아주 중요한, 그봐 논술 편입을 붙었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편입과 수시를 재학과 모든 걸 다 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표본인데 딱 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났어야 되는데 시험 후에 시험 전에 나보니까 학생이 그냥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 갖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안 좋던. 그래서 시험은 보러 갔어요. 메리트.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응원하러 갔거든요. 교문 앞에. 너 시험 보러 안 오면 죽을 거다 했더니만 와서 막 얼굴 도안 찍어 쌤 저 왔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시험 치고 나온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안 봤죠. 지문만 외우고 근데 내가 문제 뭐 나왔는지 묻기 때문에 너무 가기 싫었기 때문에 문제 보고 났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대신에 제 지금 기억 다 해갖고 나가고 막 저한테 네, 문장수도 네. 다 외우고 키워드 다 외우고 시험 치러 갔더니 제 지문 문장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아마 뭐 풀었으면 합격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했고 시작은 언제 하셨죠? 시작 제가 4월 초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딱 이 시점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학생 초빙할 때도 이 시기에 이제 준비한 학생을 일부 초빙했어요. 그래 여러분하고 이게 맞으니까 1월 달부터 준비한 학생 부르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준비했고 그 준비하실 때 그러면은 지금 단기 완성을 준비해서 아니면 기본반을 들어갔어요? 단기 완성 이 수업을 들어서 네네. 딱 이 학생이네, 그죠? 단기 완성반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월별로 본인이 이제 공부한 커리가 어떻게 되죠? 월별로 그냥 저는 4월 단기 완성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그냥 정규 커리큘럼만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네. 5월달에 고대 기출 들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월이고 그다음 7, 8월은 연대 기출, 그죠? 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실전인데 하프 실전. 파이널. 그리고 나중에 실전 파이널까지, 그죠? 풀체까지. 10월달까지도 수업 들었나요? 12월달 수업 안 들었지 않나? 12월 달은 오라고 하셔서 그 나오긴 나왔어요. 네, 뒷자리에 앉아서 12월달도 수업이 있습니다. 12월달은 직전 파이널 그래서 이제 시험 네. 직전에 보는 좀 살벌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때는 또 반이 뭉쳐지기 때문에 반도 꽉 차요. 그래갖고 막 숫자 뒤에 막 빈자리 안 나오는 학생도 있고. 그럼 이때부터 끝까지 수업 쭉 따라가셨네, 그죠? 네, 맞습니다. 정식 수업은 들었나요? 네, 브릿지는 제가 2개를 딱 들었는데요. 도표이랑 연대 수시 기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기본적인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따라온 학생이죠. 근데 이게 공부해 보시면 그래요. 수능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 필기인데
한 달에 하나씩 간 겁니다. 한 번에 한 강좌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까 제가 1교시 설명드렸지만 어느 공부보다도 쉬운 공부가 이제 편입 공부. 학생 생각에는 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학생 생각에는 공부해보니까 공부 난이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편입 영어 시간 논술만 했다면 정말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인데 이렇게 삼중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긴 해요. 삼중고는 힘들어요. 제 학교 위치상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그러면 학원 오는 날이 이제 제가 편입 영어까지 들었으니까 월, 수, 평일에 2번, 주말에 2번 정도였는데 평일에는 이제 학교 갔다가 여기 와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2호선 한 바퀴를 도는. 그러면은 영어도 그러면 학원 수업을 들으셨고 네, 맞습니다. 영어 수업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갔죠?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나가고 네. 영어 수업은 이 학원 아니고 영어 단과 따로 하시는 이 학원. 여기서 영어 그렇게 좀 관리 좀 됐겠네 같은 학원이니까 그렇죠. 학교 수업은 4학년이니까 조금 더 부담이 좀 적었지 않았나요? 수강 과목이? 근데 제가 이제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또 활동을 네. 많이 했구나, 그죠? 네,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학점이. 그렇구나. 4.1이면 관리 잘 돼 있죠. 그래서 자 보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영어 학원 쪽에서 자꾸 논술 하지 말라고 내가 한번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저는 논술 하면서 영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영어 하면 논술 하지 말란 말이 이상한 말 해갖고 가능합니다. 아까 오가능 학생도 있었잖아, 그죠? 그래 그 학생도 있듯이 그 다음에 그 학생은 특징이 이제 10월 달에 수시 논술을 붙었잖아요. 수시 논술을 준비를 별도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시험 본 겁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네. 뭘 했죠? 제가 이제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시 그 시험 날이 제 중간고사 일정이랑 겹쳐 있었어요.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겹쳐 있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확 떨어져 있을 때예요. 이제 시험은 12월이고 코앞인데 자기 실력은 별로 안 느는 것 같고 학원에서 푸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래서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많은 학생들이 10월 그냥 연습이니까 연습 삼아 보고 오자라고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모든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 그냥 시집만 말고 최선만 다해보자 하면서 연대 수시 기출은 이제 수학도 풀어야 돼요. 4번 이제 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도 하고 뭐 수시 준비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잘 시간이 안 올해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고등부 재수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등부 재수생의 수준과 우리 학생들의 논술 수준을 정확히 비교를 해요. 근데 지금 시작할 땐 비슷하지만 나중에 편입 준비생이 논술을 훨씬 잘했습니다. 왜? 더 열심히 하거든요. 아시죠? 고등부 논술 준비 안 해요, 학생들이. 중간 기말할 때 또 쉬고 막 그래요. 수능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연대가 수학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수리 논술이. 올해는 제가 그 수리 논술을 한번 제가 그 시험 전에 9월쯤 특강을 한번 할까 싶어요. 올해는 제가 그래서 수시 논술 합격생을 확 늘려볼까. 수시 논술도 합격하면 그 어디에요? 그죠? 무조건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한번 이 학생 말고도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띄엄띄엄 합격생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뭐 집중 준비시킨 건 아니고 내한테 배운 논술 실력 갖고 가서 시험 보라. 그게 너희들 편입 준비에도 도움이 되니 이렇게 그래도 연대라는 학교에 한번 가서 시험 보는 것도 연습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모의고사도 어차피 연습하는 마당인데 직접 학교 가서 엑스트라들 많잖아. 우리 막 시험 분위기 막 돋궈주려고 꽉 와서 시험 봐주잖아요. 우리는 그 분위기도 한번 익혀보고. 근데 그냥 가 볼 게 아니라 정말 합격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에 원래는 제가 수시 논술에 그 수리 논술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한번 특강을 열까 좀 싶어요. 그것만 해결하면은 웬만하면 붙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오히려. 1, 2번, 이게 문제 4개인데 1, 2, 3번은 우리 학생들 훨씬 더 잘 쓰는 걸 제가 아무리 봐도 훨씬 더 잘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수리를 손을 못 댑니다. 이상하게 손을 못, 성대 가는 학생들도 수리 잘 못 풀어요. 이미 뭐 2년 좀 지나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도 그래요. 이 학생은 그걸 다 풀었더라고. 그러면은 학생은 이제 요 발표는 12월 달에 나왔죠? 네, 그럼 12월 달까지는 편입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그럼요. 똑같이, 그죠? 네. 그럼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수시 발표가 언제 났죠? 12월 12일 날 나왔어요. 12월 12일 날 났으니까. 네, 그리고 3일이 고대 편입 시험이었어요. 맞아요. 네, 고대는 시험을 안 갔겠다, 그죠? 네, 안 봤습니다. 시험 일주일 뒤에 났어야 돼. 네. 그러면 고대도 열심히 봤을 고대도 열심히 했을 테고 이제. 그럼 붙었을 거야.
그 준비하실 때 삼중고를 겪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 네. 삼중고를 빼고 논술만 놓고 봤을 때 논술 공부하는 데서 갖고 힘든 거는 혹시 어떤 게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지만 내가 뭐 답안 작성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 네. 요 글자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만 가르치면 돼. 그리고 잘 안 되더라.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널 첨삭 받을 때 자꾸 지적을 받더라. 아니면은 학생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좀 내가 이제 발전해 가는 느낌이 나는 게 선생님이 첨삭 받을 때 지적이 적어지면 자기가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언제쯤부터 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첨삭 받을 때 안 혼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번 혼났고, 매번 교수님께서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혼내셨는데, 미안하다. 근데 이제 사실 혼나기 싫잖아요. 혼나기 싫고 칭찬받고 싶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봐요.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쳤을 때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을 최대한 교수님께 드러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지적받고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정말 이 수업의 정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쯤 이렇게 뭐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 되고 실력이 늘었다는 느낌. 끝까지 안 늘었어요. 그 기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기본 유형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 유형 보면서 이제 틀을 어떻게 잡고 써야지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머슬 메모리처럼 저절로 글이 쓰여지는? 한 11월 달 정도? 네, 그리고 제시문 읽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몇 번씩 읽고 막 그랬는데도 제 생각엔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틀이 이제 체화되고 나서는 네, 맞습니다. 좀 편해졌다. 네, 보통 이제 연대는 뭐 대립구조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시민주의, 뭐 뿌리 깊은 세계 시민주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기억하고 있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수시 문제였는데. 그죠? 궁금한 거 있나요? 그리고 학급 계획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법학과라서 편입도 이제 그 법학과가 없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해서 행정학과를 준비를 쭉 했는데 막상 이제 모집 정원이 딱 뜨고 이제 TO가 뜨니까 한 자릿수인 거예요. 학사 편입인데도. 학사 편입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교수님한테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경영으로 써라 라고 하시는 거여서 학사편 몇 명이었죠, 그때 행정이? 7명인가 9명이었을 거예요. 적진 않은 건데. 그래도 이제 경영에 비해서는 합격하는 게 먼저잖아요. 뭐 복전을 하든 전과를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들어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업 계획서를 몽땅 다 수정하는 근데 그게 또 늦게 수정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다 문과시겠지만 그냥 경영을 하나 만드시는 게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 만들어 놓으시고 2개.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과는 TO가 거의 보장돼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늘 한 20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많은 게 일단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학과는 이게 사실 유리한 건 없어요. 아무리 경영학과를 많이 뽑아도 내가 경영학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준비가 됐으면 괜찮으니까 그게 이제 수강 기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내가 만약에 국문학과를 전공한다 해서 100% 국문학과 수업만 듣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다른 학과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요, 일부. 그래서 들을 때 특정한 한 학과를 정해갖고 그 학과 쪽으로 이렇게 몰아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1학기까지 다 등록이 됐으니까 기회는 이제 2학기나 뭐 계절학기밖에 없긴 한데 그때 왔다 갔다 이것저것 흩어지기보다는 컨셉을 다른 학과 컨셉 하나 만드는 게 이때 이제 복전이 제일 깔끔하긴 하죠. 복전이 있으면 이제 교수에 볼 때, 얘가 원래 관심 있었구나 증명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은 서류 준비할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학생도 붙기도 하니까,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할 수 있을 때는 준비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언제 쓰셨죠? 학생은? 제가 7월에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쓰라 그럴 때 썼구나. 네. 이 학생은 모범생입니다. 제가 얘기한 걸 다 했고. 아까 첨삭할 때 뭐 혼났다고 하지만 뭐 혼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표현이 혼났다는 건데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첨삭을 많이 받았다는 걸로.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을 보고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칭찬 들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뭐 고민하고 써야 되는데 첨삭 이런 다가오는데 학교 수업도 있지 뭐도 있지 밀려있지 하니까 또 안 쓰면 또 선생님이 또 지랄지랄 하지 이러니까 그래서 뭐라 써야 되니까 그냥 후딱 그죠? 해설 보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금방 알아보면 한두 줄은 바로 압니다. 왜냐면은 그 예시 답안 다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쓴 걸 제가 못 알아봐. 그럼 딱 잡아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답안하고 비교하고 똑같이 야 조사까지 안 틀린다면서 너 뺏기려면 제대로 뺏기라고 막 안 틀리게 옥신각신한 적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자꾸 하면서 논술의 특징 객관식과 다른 점은
객관식은 지적을 받을 때 상처가 별로 없어요. 내가 답이 1번인데 2번 찍었어. 1번, 2번 찍었다 상처가 별로 안 생기죠. 근데 논술은 자기가 썼단 말이야. 내가 옆에 앉아서 찍찍 끄고 있는 거야. 막무를 하면서. 이게 의외로 기분이가 좀 좋지가 않아. 저도 이게 제가 글을 써서 집에 아주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한테 뭐 줬을 때도 이제 생일 때 제가 편지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와, 아빠 잘 썼다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빠 이번에 왜 이렇게 썼어 하면 그것도 기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논술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어쩌겠어. 제가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내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지적받고 합격하라 그럽니다. 내한테 칭찬 듣고 떨어지는 것보다 지적받고 합격이 좋잖아요. 그래도 어떤 학생이 칭찬 듣고 합격하면 안 됩니까? 제일 좋지. 근데 칭찬 들을 학생이 뭐 전부터 칭찬 들을 정도 학생이 굳이 저한테 올 필요도 없죠. 잘 쓴 학생이니까. 왔다는 것은 자기가 논술에 자신이 없고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당연히 지적이 생깁니다. 칭찬하면은 그 강사 이상한 강사일 겁니다. 정확하게 학생의 단점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계속 커가는. 그러다가 학생 스스로 내가 논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천사 받아보면 합니다. 저의 지적이 적어지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답안만 5분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굿 하고 끝나요. 오, 잘 썼다. 오, 이거 잘 썼네. 이렇게 하면 끝나고 5분도 안 걸려요. 저도 그게 좋죠. 근데 지적하기 시작하면 막 30분 걸리고 이럽니다. 그럼 뒤에 학생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 언제 끝납니까? 그러고 난리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서로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논술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하면 광범위하고 막연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걸어봤던 길이고.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물론 누군가는 붙었지만 누군가는 또 떨어졌겠죠. 그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수능인들 다 100% 맞습니까? 그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과정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 우리까지 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길은 제가 알고 있으니 그 길은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따라오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누가 열심히 따라오느냐, 그죠? 덜 열심히 따라오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 막연한 시험이 아니고 수시가 60대, 70대 이 학생 훨씬 더 힘든 시험 붙은 거예요. 자기 경쟁률 기억납니까? 수시는? 7대 1이었습니다. 77대. 오. 편입은 높아도 20대1이 잘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난도가. 이 학생 훨씬 더 힘든 시험 붙었죠. 77대 1.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 경쟁자들도 다 고등학교 1, 2등 다 옵니다. 전국에. 다 오겠죠. 연대를 감히 건너뛸 학생이 몇 명 되겠어. 그죠?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편입은 그거에 비해서는 요즘 경쟁률이 20대를 채 안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정도면은 학생이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38쪽, 39쪽에 학생이 이제 실어놨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아마 전반적인 것은 충분히 설명. 제가 봐도 학생의 경험이 이 정도면 아마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뭐 궁금한 거는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토익은 어떻게 준비하셨죠? 미리 다 따놓으신 겁니까? 네, 저는 미리 따놨습니다. 그래요? 토익 준비,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시게, 토익 점수가 아직 없는 학생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접수를 바로 하세요. 학생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접수해도 시험 보면은 지금 제 영어 실력에 70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점수니까 지금 말고 공부해갖고 나중에 7월 달쯤 돼갖고 한 방에 900 만들게요라고 하거든요. 자, 그 논리는 맞는데 사람은 그렇게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좋겠지.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토익 공부는 제가 해본 공부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공부인데, 토익 공부는 접수를 해야 공부가 돼요. 돈을 내놔야 돼, 돈을. 알았죠? 그래서 돈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상 놀진 않거든요. 여러분, 토익 점수 아직 없는 학생은 오늘 집에 가자마자 가장 가까운 점수를 바로 시험을 접수를 하세요. 그리고 매달 시험 보러 가세요. 매달 한 번. 2시간만 갔다 오면 됩니다. 알았죠? 전용료가 나가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매달 시험 보다가 보면은 몇 점이 좋습니까? 근데 연대는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되는 거고, 고대는 스펙이니까 높을수 좋은데, 고대가 티오가 적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 치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만 시험 본다고 해서 공부량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어차피 연고대 준비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고대 시험만 안 볼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고대는 스펙이니까 높아도 좋은데 그것도 무작정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보통 900은 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익은 900을 목표로 하세요. 목표로 해서 매달 시험 보러 가시고 이번 달부터 바로 접수하는 게 좋다. 알았죠? 공부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시험 보지 마시고 그건 잘 안 돼요. 예, 질문하세요. 예. 학생 질문은 체력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 체력 관리나 시간 관리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게 최고의 관리법이 아니지 않을까. 피곤하시면 저는 그렇게 막 체력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고달될 만큼 많은 걸 요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논술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특별히 한다고 이런 건 안 하셨고. 네, 그거는 말씀드린 시간 관리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3중고니까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하루에 이제 2시간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세보니까 2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이제 2시까지 하고 이제 잤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바빠져가지고 저 기본 유형 있잖아요. 기본 유형을 방 벽에 붙였어요. 제가 A4 용지에 다 정리를 해서 붙여서 진짜 시험 기간에는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보고 계속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진짜 열심히 하셨네. 그죠? 그러니까 좀 자기만의 방식에서 좀만 더 노력하시면은 시간 관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시험이다.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뭐 이렇게 후달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저는 대중교통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대중교통 네. 때문에 힘들었다.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네, 2호선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집에는 그 본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좀 체력이 좀 관리되겠다, 그죠? 네. 지방에서 오는 근데 학생들은 좀 신경을 안 써주셔서 부모님이.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 집에. 네, 먹을 건 있죠. 혼자 사는 학생들은 네. 또 그게 또 힘들 수. 그리고 스터디 이번에도 하시나요? 스터디 얘기 안 해요. 스터디 나중에 스터디를 우리가 운영할 겁니다. 제가 빠르면 5월 달부터, 작년에 9월 달부터 했는데 좀 늦었다는 느낌 들어가고. 학생은 스터디 운영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좀 친한 친구가 한 분 계셨어요. 편입 논술 같이 하는 친구 중에. 근데 그분은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스터디를 그분은 하셨는데 저는 완전 극내향인이고. 안 그래 보이는데 의외로 또 내성적이었구나. 그죠? 네, 그리고 공부도 좀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변수를 안 맞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스터디에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상관없어. 정보가 전혀 말 안 해도 상관없어. 되게 인간관계 그게 좀 커요. 정신적인. 그래서 그 스터디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스터디가 좀 필요한 과목이에요. 혼자 한번 수업 듣고 해결이 잘 안 되고 기출문제를 다 다룹니다만 다 써보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만약에 제가 8번 수업하잖아요. 그 8주 수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제가 8번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8번은 쓰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 8개는 쓰겠지만 기출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연대 같으면 12년부터 2025까지니까 원래는 14년 됐는데 인문사회 2개씩 14 곱하기 하면 28개잖아요. 한 번은 2번은 이제 통합해 나왔기 때문에 26개입니다. 대충 봐도 뭐 20개 잡는다 해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8분이 밖에 못 쓰니까 8개 절반 이상은 써보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제가 해제를 합니다. 수업 해제를 하지만 본인이 써보고 또 듣는 건 다르죠.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스터디를 꾸려주는데 학생들끼리 스스로 혼자 뭐 스터디 합시다 잘 제가 아예 공식화 시켜서 그 지원자를 받아요. 받아 임의로 제가 그냥 조편성을 막 해갖고 팀장도 막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 본인끼리 뭐 이게 대학과 달라갖고 이게 소속이 다 다르니까 잘 통합이 잘 안 돼요. 지원자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굴러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니는 학생들은 헤드트 학생들 꽤 그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생은 이제 쭉 가는 그 루틴에서 뭔가 생기는 것을 자기는 공부해서 조금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루틴만 쭉 가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공부 이외에 특별한 뭘 자꾸 만드는 건 안 좋은 거 맞긴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뭐 관계를 만든다든지 특히 뭐 제가 수업 때 하는 얘기가 뭐 사생활이긴 한데 절대 학원에서 이성을 사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하기야. 이거는 공부 일단 우리가 모인 이유가 일단은 시험 붙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죠?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논술 공부 바빠서 시간이 없었겠네. 그죠? 그러면 논술 공부 위에 논술을 위해서 내가 시킨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소설 읽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사실 그건 도움이 좀 안 되긴 하죠. 그래도 이제 글쎄 푸는 거 괜찮죠. 소설 읽으면서 잠시 약간 쉬는 거니까 자기는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제가 공모전 소설을 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취미로 그냥 좋죠. 그렇지. 그거는 자기 취미 활동이니까 누구든지 뭐 취미 활동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학생은 아주 좋은 취미 활동 갖고 있네. 바빠 그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 취미는 해야겠고.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는 좋은 취미 같아. 어차피 이번에 그 고대 인문 제시문 3개가 다 저거였습니다. 문학 작품이 원래 그 문학은 잘 안 나왔는데 고대 인문 제시문 4개가 나왔는데 1번 말고 2, 3, 4가 다 문학이에요. 대미안도 나왔고 대미안 여러분 윈만하게 잘 아시죠? 희곡도 하나 나왔고 대미안도 나왔고 소설 2개 하고 희곡 하나. 그래도 문학 작품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혹시 아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많이 들어갖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웬만한 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술 준비도 어떻게 하는지 해결됐고, 전체적인 공부의 방법도 그렇고, 이 학생은 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빡센 그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학생보다는 뭐 더 바쁘지는 않을 것 같아 최소한 그죠. 특별활동 뭐 하셨죠? 학업 계획서 쓴 거요. 학교에서 우리 특별활동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뭘 적었죠? 저는 이제 그 동아리로 이제 구매를 했고, 검도반 동아리 했어요? 네, 그리고 학회 하나 했습니다. 학회. 헌법. 학회했고 법학회 하나 했죠. 그2 가지를 했습니다. 네, 그 2가지를. 동아리는 썼습니다. 몇 년 했죠? 몇 개월 했죠?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1년 하셨고. 그다음에 학회도 1년 1년 했습니다. 하셨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한 활동입니다. 이건 아주 괜찮은 활동. 이 정도면은 기간도 정도 충분해요. 딴 거는 그러면 다 됐겠다. 아마 가장 그 준비한 그 측면하고 준비 방법 등등이 아주 표준적인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렇다고 약간 소홀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이 정도면 아마 준비가 다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심히 했다라면 합격 못하는 게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88대, 77대 그 정도 경쟁력 뚫고 붙었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합격생을 옆에 놓고 봐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70대, 아까 여기 128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만 보면은, 와, 저런 애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진짜 여기 앉아서 공부한 학생들이란 거죠. 그죠? 이 학생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그죠? 아까 오관왕도 있었고, 이런 학생들이 다, 작년 다, 그 오관왕 학생도 작년 4월달 시작했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도 4월달 시작했고, 328대 얘만 이제 그때 1월부터 끝까지 쭉 갔던 학생이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은? 그리고 그 대회 하시나요? 예. 논술 대회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논술 갑대회라고 해갖고, 제 이름이 갑식이라서, 논술 갑대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논술 갑 선발대회입니다. 그게 이제 2달에 한 번씩 제가 문제 내갖고, 물론 참가비 없습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뭐 1등 한 5만원 주고, 2등 3만원 주고. 이번에 그 수상자가 되게, 이번에 그 웃겼는 게 2월 달에 했는데, 지원자가 몇 명 없어갖고 아마 지원자 중에 절반이 다 상 받았나. 쓰라니까 안 써요. 이 학생들이. 이 장난꾸러기들. 뭐 하라고 하면 좀 그냥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학생 계속 응모했어요. 저는 상 받았어요. 저는 3번 금상 탔습니다. 금상 2등입니다. 1등이 대상이고. 넌 잘했네. 거기는 왜냐면은, 거기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보통 들어오니까, 거기 써서 내는 학생 다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거기서 금상 3번 받았으면. 근데 제가 정말 잘해 보일 수 있는데, 제 합격 수기 쓴 것처럼 논술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혼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못했어요. 준비 시작 이전에 뭐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붙겠지, 뭐 원래 잘하는 사람이 붙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부로 잘해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충분합니다. 알았죠? 충분하고 정말로 그런 케이스는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도 그 중에 한 산 증인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학생이 겪어봤으니까 꼭 준비할 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혹시 한 말씀만. 강의 보통 이제 밴드로 또 많이 병행이 되는데, 강의는 최대 여기 오셔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해보니까 건강이 문제가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힘이 들어요. 저는 수험생이 아니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감염이 돼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이러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 만약에 이용하실 거면 마스크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옷도 추울 때 따뜻하게 뭐 여러 겹. 질병 걸리는 거 말고 쇠약해진다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건 혹시 쇠약해진다? 느낌이 들어요? 건강이 약해진다. 시험 망쳤을 때? 특히 학생은 아마 내가 엄마하고 같이 살아갖고 집에서 먹을 게 많게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좀 적었을 것 같은데,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제 먹는 게 좀 부실하긴 해요. 맨날 다 식당 밥을 채우니까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 보긴 하더라고. 이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죠, 그죠? 살아가는 데서 갖고 엄마랑 평생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아마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정보는 됐을 것인데, 끝나고 그것도 1대1로 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내년에는 또 같은 학교에서 만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마칠게요.